내심과 외심에 관한 내용은요, 이제 수능 때까지도 계속 필요하고요.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놔야 돼요. 자, 이제 외심과 내심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외심이 뭡니까? 외심. 삼각형의 외심. 쉽게 말하면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이라는 건 뭐야? 어떤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서 접하고 있는 원을 외접원 이렇게 부르는데 걔의 중심이에요. 하지만 얘를 이렇게 외우면 외심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삼각형 ABC가 있어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삼각형의 외심도 반드시 존재해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죠? 외심이? 외심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외심은 정의를 먼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심의 정의는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건 뭐야? 수직 2등분선. 수직 2등분선. 에이, 그거 뭐 그냥 그대로 읽은 거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직이면서 2등분하는 선. 어떤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있는데, 이 선분을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르네.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얘가 특징이 뭐죠? 이 점의 특징? 자, 생각해 볼게요. P에 어떤 애가 살고 있고요. Q에 어떤 애가 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만나서 숙제를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너무 집을 나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야, 네가 우리 집으로 와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한치의 양보도 없어. 네가 1m 나오면 나도 1m 나갈 거야. 우리 너랑 나랑 똑같은 거리 그곳에서 만나서 숙제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나서 숙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만나서 숙제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도 괜찮아요. 왜? 이 거리하고 이 거리 자체는 똑같으니까. 맞아요? 여기도 괜찮아요. 수직 2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수직 2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에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게 수직 2등분선이에요. 물론 말로는 쉽지. 얘랑 가운데 하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그건 알아.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근데 걔의 진짜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점으로부터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삼각형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게 뭐냐? 자, 생각해 볼게요. A, B의 수직 2등분선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걸 그릴 수 있나요? 작도에서 배웠어요. 컴파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걸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면 모서는 할 수 있다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분명 배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얘와 얘의 교점이 수직 2등분선을 그으면 분명히 여기서 만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얘와 얘의 수직 2등분선을 그으면 여기를 지나나요?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야, 우리 외심이 있다고 했는데 안 지나면은, 그럼 이렇게 지나면은 외심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게 딱 여기를 지난다니까, 절묘하게. 근데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지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우선은 둡시다. 우선은 아직 둡시다. 그러면 먼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AB의 수직 2등분선과 BC의 수직 2등분선이 만나는 점 하나는 찾았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와 B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는 똑같을 거예요. 왜? AB의 수직이 등분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다? 합동이다. 무슨 합동입니까? 맞아요. 이 길이 같다라고 했고 아까 수직이 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공통이고 90도 90도니까 요 두 개가 SAS 합동이에요. 됐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합동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빨간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됐죠? 그 다음 요 점은 얘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 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또 똑같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컴파스를 대고 A에다가 샤프심을 찍어서 돌리면 딱 원이 나오겠네. 그쵸? 여기가 바로 외심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만 더.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정말 여기다가 그으면 이 외심을 이렇게 그으면 얘가 그 한 점에서 만납니까? 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야 여기도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게 지금 수선만 내린 거거든. 이게 수직이 등분선인지는 나 몰라.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면 얘도 노란색도 수직이 등분선이네. 그치? 근데 여기가 수직이면 이제 얘하고 얘는 봐봐요. 직각이면서 R, 빗변이 똑같죠. RH, 얘가 공통. 이 두 개가 RHS 합동이 돼버려요.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그러니 에이 이 길이도 똑같네. 아 그럼 얘도 수직이 등분선이네. 아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까지를 확인을 했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뭘 배우냐면 첫 번째 이제 배워야 될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각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얘랑 얘랑이 합동이다 보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아요. 그쵸? 요 각하고 요 각이 똑같아요. 이 아래 두 개가 지금 합동이에요. 삼각형이요.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뭘 묻냐면 야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얼마니? 이렇게 물어요. 한쪽만. 그럼 뭐야? 90도겠지. 됐어요? 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에 대해서. 자 하나 더. 진짜 중요한 얘기. 중3 때도 따라다니고 고등학교 때 내내 따라다니는 얘기. 뭐가 있냐면 요 각은 어떻게 되지? 각 A의 2배예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안 나오나요? 아니 나올 텐데 나와요. 네, 각 A의 2배예요. 그쵸? 네. 나옵니다.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우리 지금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쓴 걸로 보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2감마가 180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예요? 90도예요. 그런데 이 주황색은 180 빼기 2베타를 말하고 있고요. 그쵸? 180은 이게 얘잖아요.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2감마 빼기 2베타는 2알파 더하기 2감마. 그런데 알파 더하기 감마가 A니까 얘는 각 A의 2배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여기가 감마인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이 각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이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 알파 알파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2알파예요. 그쵸? 요 이등변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 이등변 삼각형의 얘는 나머지 두 각의 합 2감마예요. 2알파 더하기 2감마네. 얘 2배네.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네. 어쨌든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얘의 2배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가면 중심각과 원주각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나와요. 됐죠? 네. 그 다음 하나 더. 외심의 특징. 외심은요. 얘예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얘예요. 예각 삼각형일 때는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이 원 안에 있어서 요렇게 원이 만들어져요. 예각일 때는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둔각이면 어떤 이런 둔각 삼각형이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이쯤 잡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자, 하이라이트는 얘입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딱 빗변의 중점에 딱 와요. 그래서 여기서 원을 만들면 이런 원이 너무 못생겼는데 만들어지고 얘가 정확하게 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 2번 그림, 요 빗변의 중점 그림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네. 이게 외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찍은 거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우리 학원 이름 치면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혹시 보셔야 돼요. 안 되면. 거의 외울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돼요. 계속 3학년 때도 나오고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내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외심의 응용. 각도를 더하면 90도이다. 그리고 요 각은 2배이다. 이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외심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역시 또 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내심이잖아, 이번에는. 내심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내심은요. 내저번의 중심이에요. 그쵸? 말 뜻 그대로 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외워버리면 얘 내심 찾아봐. 이거 어디를 찾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원을 그리냐고. 그러면 내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이 내심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내심을 찾는 방법을 알려면 삼각형의 내심을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요. 정의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혹시 기억나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뭘까요? 각을 반으로 쪼갠 선이요. 그쵸? 라고 하겠지만 얘도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각의 이등분선은 여기에 강물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 풀밭이 있어요. 여긴 땅입니다. 제가 제 땅에다가 목장을 지을 거예요. 목장은 어디다 지을 거냐면 이 양들을 물도 먹여야 되고 풀도 먹여야 되는데
물 먹이러 가는 거리와 풀을 뜯으러 가는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다가 목장을 세울 겁니다. 내가 목장을 여기다 세울 수는 없죠, 지금. 여기다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나는 목장을 어디에 세워야 돼요? 요 정가운데쯤 여기에 목장을 세워야 돼요. 그쵸? 이 지점이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됐어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결국은 두 변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각 A에 너무 삐뚤는 것 같은데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봤고요. 그쵸? 각 B에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봤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는 분명히 만나죠. 자, 이제 우리 또 궁금한 게 있었죠. 각 C를 딱 이거면 점을 딱 지날까? 잘 모르겠지. 근데 지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가볼 거예요, 또. 자, 생각해 봅시다. 요 점은 얘의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됐어요? 집중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이 거리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긋는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죠? R, H, S 합동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똑같고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도 결국은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증명이 우리의 주업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래서 요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 각도 역시 문자로 표시해 볼 거예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표시할 거고요. 또 역시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뭐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이 다음 페이지를 좀 보고 순서가 여기가 개수가 조금 더 많아. 얘기할게. 여기서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90도겠죠. 왜냐면은 얘 더하기 얘는 특징이 뭐예요? 요렇게 두 개 합동, 요렇게 두 개 합동, 요렇게 두 개 합동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번째에서 하는 얘기가 얘네요. 요각을 어떻게 할까요? 외심에서는 얘의 2배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각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X는 180 빼기 베타 빼기 감마예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90도라는 걸 알고요. 그러면은 베타 더하기 감마는 90 빼기 알파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는 180 빼기 알파, 이게 베타 더하기 감마니까 90 빼기 알파. 그러면 얘는 90 더하기 알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90 더하기 알파라는 건 각 A의 절반이거든? 이렇게 써요. 여기서는 그냥 A라고 썼죠. 저는 요 반반을 알파라고 쓴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90 더하기 2분의 1 A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요 각은 90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야 돼요. 요 각은 90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알아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수능 때까지 따라다니는 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R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요 소문자 R은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예요? 2분의 1에 여기가 A죠. 우리 각 A면 마주보는 대변을 소문자 A로 쓰죠. 2분의 1에 AR. 왜냐면 여기가 R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은 2분의 1에 BR. 여기까지 됐어요. 집중해. 이 삼각형은 2분의 1에 CR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합쳐서 쓴 게 얘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수능 때까지 따라다니는 애예요. 중학교 공식 중에서 수능 때까지 따라다니는 애를 다 합쳐도 10개가 안 돼.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한 4, 5개 딱 도형에서 찍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심과 외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됐어요? 네, 정리해 보세요. 자,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